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체온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캐나다가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1, 2주 만에 갑자기 오. 가을에서 겨울로 변한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또 긴 또 겨울을 지내야 하잖아요. 겨울왕국. 겨울이 벌써부터 올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 몸에 이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는 일단은 손발이 차요. 맞아요. 네, 그리고 등도 막 이렇게 으슬으슬 이렇게 춥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아랫배도 차갑고 그다음에 이제 눈물도 약간 나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겨울이 되시면 이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손수건으로 찍는데 이게 추워서 체온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은땀이 나죠.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곳이 이제 발이잖아요. 혈액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식은땀이 나는데 식은땀이 나면 또 그게 식으면서 또 발이 더 차가워지는 이런 악순환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혀를 에 하고 내밀었을 때 혀가 붉게 두껍게 되어 있을 때도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거 말고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리불순이라던가 항상 이렇게 추우면 모든 것들이 또 소화가 또 안 되고 대사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 다음에 자꾸 허리가 아파. 맞아요. 추우니까 여기서부터 등덩어리부터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허리까지 그래서 나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혈액 대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 초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죠.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이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제가 딱 4가지만 정말 궁금한 거를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체온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로는 배가 고플수록 더 추워진다? 맞죠. 네, 배가 고프면 대사하고 이제 혈액을 돌려야 되는데 에너지를 얻지 못하니까 추워지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든든하게 드시고 다녀야지 우리가 덜 추위를 타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자, 추위를 타는 이유는 적은 근육량 때문이다? 네, 맞아요. 네, 근육은 열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우리 몸의 한 40%의 열을 근육에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그때 열이 많이 생기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아주 펌핑을 잘 해야지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온몸의 이 따뜻한 체온이 전반적으로 다 온몸으로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면 더 많이 추워질 수 있고요. 네, 고루고루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는 게 우리가 체온을 더 올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이 갑상선 저하증 증상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맞아요. 갑상선 기능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피로해요. 그렇죠. 조금만 맞아요. 움직여도 눈이 안 떠질 정도로 피곤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돌릴 힘도 없어져요. 보통 기능 저하증이 되신 분들은 이 몸이 차갑고, 그 다음에 부종도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도 더 많이 찌세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갑상선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셔서 내 갑상선이 괜찮은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추위는 체질에 따라 다르다. 맞나요? 네, 우리가 체질에 사상 체질이 있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중에서 가장 그 추위를 많이 타는 소음인. 예, 그래서 소음인들은요, 굉장히 꼼꼼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 대사가 잘 안 돼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 체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손발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항상 소음인들은 이제 마늘이라던가 생강 또는 부추, 그다음에 단호박, 대추 이런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체온을 올리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요, 우리의 면역 능력이 5배가 올라가고요, 신진대사 능력도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리고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 그다음에 우리 몸의 대사 작용도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죠. 하지만 체온이 1도가 더 내려가면요, 신진대사 효율이 12%나 낮아져요. 우리가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춥고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체온이 떨어질수록 암세포가 더 빨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울에
그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영양제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오늘 준비하셨나요? 제일 먼저 음. 갈릭을 가져왔어요. 갈릭은요, 얘가 황을 가지고 있고요. 알리시닌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액순환이라던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염증과 항균 작용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뱃속에서부터 올려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늘은 항상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죠. 마늘, 네. 마늘의 민족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이 네. 냄새 때문에 사실 좋지만 잘 못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영양제를 갖고 왔을 때 이걸 먹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늘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향 갈릭. 오, 예, 너무 이게- 좋네요. 네, 무향은요. 그래서 향은 나지 않지만 어. 성분은 그대로인 와. 그런 갈릭 영양제를 가지고 왔어요. 와,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갈릭은요, 이 성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무기질과 비타민 E라던가 비타민 B, 뭐 비타민 A, 그 다음에 뭐 아연, 셀레늄, 뭐 마그네슘, 와, 정말 좋은 게 많네요. 마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낮춰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 그 다음에 열을 내는 것, 그런 것들 모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드 진생, 홍삼. 홍삼. 네, 홍삼은 인삼을 쪄서 홍삼에 그렇게 막 열이 확 오르는 기능은 안정되면서 인삼의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을 계속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홍삼은요, 피로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기운을 돋아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들은 갱년기 여성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도요, 기억력 증진에 굉장히 좋습니다. 홍삼의 주요 성분은요, 베타글리칸하고, 그다음 다당류, 그다음 말톨, 그다음 비타민 B,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홍삼의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삼도 우리가 막 뭐 포로 먹거나 이러면 되게 씁쓸한 맛이 되게 많은데 예. 이것도 먹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렇게 액으로 먹어야 액으로 되는데 먹는데, 그것도 되게 쓰잖아요. 그래서 네. 애들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참 이거는 캡슐 캡슐일 형태라 때는 꼴딱꼴딱 네, 이것도 잘 먹기 먹을 수 편할 것 있어서 같아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엔 차가버섯. 음, 차가버섯 많이 들어보셨나요? 캐나다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 러시아 이렇게 차가운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자작나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자작나무에서 기생하는 버섯이에요. 근데 버섯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생나무에서 기생하는 거하고 죽은 나무에서 기생하는 거하고 성분이나 효능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 기생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노시톨의 성분이 당뇨병을 낮춰주고요.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의 피부 건강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장 메인은요, 암세포 성장을 늦춰주는 거죠. 네. 와, 그래서 굉장히 효능이 많은 많네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차가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경우는요, 소화 기능도 향상이 돼요. 네, 그래서 소화도 더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당연히 체온이 오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되게 무거워 보이네요. 네. 이거를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지금 이거는 차가버섯이 이렇게 정크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네. 상태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먹냐면 물을 1.1리터나 1.5리터 정도 되는 물을 한 80도씨 정도로 따뜻하게 뜨거운 물을 약간 식혀서 고기에다가 한 4알에서 6알 정도를 넣고요. 6시간 정도 우려내서 우리가 한 조금씩 이제 매일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까지는 놔두셔도 괜찮은데 3일 이후에는 그 우려낸 물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맛을 보시면요. 약간 색깔은 커피 색깔인데 굉장히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약간의 버섯 향이 나면서 굉장히 순한 그런 음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거 누르셔서 가족 모두 함께 이렇게 차로 마시시면 굉장히 좋고요. 드시는데 나 이거 너무 귀찮아서 못 먹겠다. 그렇죠. 또 그런 예. 분들이 있죠. 예.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있는 이제 캡슐형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캡슐로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먹기 편한 걸로 이렇게 네. 좀 추천을 많이 네, 해주셨네요. 먹기 편하면서 이렇게 확 그럼요. 이제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이 뿜뿜, 네. 혈액순환도 뿜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따로 있나요?
마늘 캡슐은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 그다음 피임약하고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삼은 수술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전후엔 드시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뇌 쪽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홍삼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가버섯은 항암주의거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체온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네. 여러분들도 체온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음.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